하나 둘 하나 둘. 돌아보면 안 돼. 너 딱 머리만 나오더라. 자, 일단 복장에 추리해서 미안하고,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은 운동량, 피, 그 다음에 에너지, 둘 중에 어떤 게 보존되는 것으로 두고 풀어야 되냐, 물1에 있는 에너지 파트에 관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최소한이 뭐냐면, 자, 이 P는 운동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운동량은 일단 무조건 언제나 보존됩니다. 언제나. 여기서 말하는 언제나 라는 거는 1번 공이 2번 공한테 다가가서 충돌을 할 때 2번 공이 멈춰 있든 달리고 있든 왼쪽으로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공이 이제 부딪혀서 한 몸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요. 혹은 붙어있던 물체가 쪼개져서 양쪽으로 달리든 같은 방향으로 달리든 방향과 상관없이 운동량 보존돼요. 그러니까 물1에서 모든 경우는 운동량이 보존돼요. 무조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물뿐만이 아니라 물리 전체에서 운동량은 언제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은 이제 항상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중력 가속도가 존재하는 중력장에서 물체가 낙하면 점점 빨라지게 되잖아요. 이거는 운동량이 보존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좀 고급 문제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로켓을 쏩니다. 로켓을 쏴서 올라가다가 특정 위치에서 두 개가 분리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분리가 되는 그 순간의 전후에만 운동량을 보존시키면 돼요. 어쨌든 운동량은 모두 다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1 수준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언제냐? 문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찰에 의해서 혹은 충돌 과정 중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으면 그때만 에너지 보존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공 두 개가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고 두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두 물체의 충돌 사이에 용수철이 낑겨 있는 경우예요. 이게 용수철 없이 그냥 빡 하고 부딪힐 때는 그 빡이라는 그 순간 자체가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는 건데, 물체 사이에 용수철이 들어가 있으면은 두 개가 이제 만나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속력의 변화가 생길 거고, 그때 그 변화,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된 상태로 달리다가 다시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탄성 포텐셜로 갔다가, EK의 일부가 탄성 포텐셜로 갔다가, 탄성 포텐셜 UP로 쓸게요. UP로 갔다가 다시 용수철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용수철이 사이에 낑겨 있는 충돌은 다 에너지를 보존한다고 보고 푸시면 됩니다. 자, 두 개가 만나서 압축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 전체 과정이 우리가 반절만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 당연히 이것도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던 UP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운동량이 보존되는 케이스는 O라고 분류하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케이스도 역시 O라고 할게요. 그냥 공과 공이 만나는 충돌, 운동량 보존됩니다. 에너지 보존되지 않아요. 공과 공이 만나는 충돌인데 손실이 없다. 혹은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으면 이때는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되는 케이스로 푸시면 돼요. 물체 두 개 사이에 용수철이 낑겨 있다. 애초에 압축되어 있던 한쪽에만 붙어 있어가지고 만났다가 다시 분리되든 이거는 전부 다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케이스로 가자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일 번 공에 용수철 달려있고 2번 공이랑 이제 부딪힐 계획입니다. 이 녀석은 이미 초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정지해 있던 달리고 있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물어보는 것 중에 용수철이 이 안에 있는 용수철이 최대 압축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일 때 얼마나 압축됐는지 물어보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만약에 1번 공이 2번 공보다 더 빨라요. 빠르다는 표현을 화살표를 길게 할게요. 더 빨라요. 2번 공은 느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이 되어야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압축하고 나서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2번 공이 더 빠르고 1번 공은 느릴 겁니다. 만약에 1번 공이 더 빠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둘 사이의 거리는 아직 줄어드는 중. 즉, 용수철은 압축하는 중에 해당이 되고 2번 공이 더 빠른 상황이 돼버리면은 얘네 둘 사이는 이제 멀어지는 중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압축했을 때는 언제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1번 공과 2번 공의 속력이 같은 순간이죠.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빠르면 여전히 더 압축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녀석이 더 빠르면 이제는 벌어질 테니까 그래서 최대 압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맥스 최대 압축을 하는 경우는 두 개의 속력이 같아지는 경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속력이 같아지는 이 순간에 대해서 처음에서 이 순간까지 운동량 보존을 쓰면은 M1이 V1으로 달리고 있었고 M2가 V2로 달리고 있었고 이게 전의 운동량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속력이 똑같으니까 M1 플러스 M2의 V 프라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죠. 즉, 이 상황만 보면은 마치 두 개의 물체가 합쳐져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순간인 것처럼 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차례끼리 만나면은 두 개가 뭉쳐서 한 몸이 되고 이후에 한 몸을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얘는 용수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벌어지는 거죠. 이후에 다시 벌어지고 나면은 M1은 이제 V1 프라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M2는 V2 프라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용수철이 있으면은 요 다음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용수철이 없으면은 그냥 붙어서 한 몸이 된다. 이렇게만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건 다 운동량 보존이니까 무조건 만족하고요. 두 개의 공이 충돌할 때 사이에 용수철이 들어있으면은 운동량이나 에너지 보존 모두 풀어도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운동량 보존 무조건 지키며 2분의 1 M1 V1 제곱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2 V2 제곱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 합쳐진 물체의 2분의 1 M1 플러스 M2의 V 프라임 제곱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 일부가 지금 이 순간에 어디로 전환된 상태예요? 용수철의 탄소 포텐셜로 전환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플러스 2분의 1 K X 최대 압축을 하고 탄소 포텐셜로 변환이 되며 이후에 다시 벌어지고 나면 이 에너지는 고스란히 각각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1 V1 프라임 제곱 2분의 1 M2 V2 프라임 제곱 요렇게 에너지 보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물체 사이에 용수철이 들어가 있을 때는 다가가는 중 최대 압축 그리고 다시 벌어질 때까지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을 모두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조금 더 고급 문제로 가자면 자, 1번 공이 V1을 가지고 있고 2번 공이 V2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쿵 하고 부딪혔고 1번 공은 V1 프라임, 2번 공은 V2 프라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운동량 보존 무조건 만족하고 에너지 보존을 만족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이 없으면은 이거는 온리 운동량 보존으로만 풀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 본문에다가 이 쿵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보존되었어 라는 이 말이 나오면 그때는 첫 번째 식 M1 V1 플러스 M2 V2 이꼴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 운동량 보존식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합도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1 V1 제곱 이거 다 쓸 건데 어차피 모든 항에 2분의 1이 있을 테니까 내가 2분의 1은 생략을 할게. 2분의 1을 생략해서 M2 V2 제곱 M1 V1 프라임 제곱 M2 V2 프라임 제곱.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 자, 쿵 하는 사이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이 없는 게 대부분의 문제예요. 그때는 운동량 보존식만 두고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면 되고, 만약에 충돌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보존된다, 혹은 이 사이에 용수철이 껴있는 거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을 해준 거랑 동일한 거예요. 어쨌든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이 있으면 에너지 보존식 두 번째 것까지 넣어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은 얘는 1차 식에 해당이 되고 얘는 2차 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푸는 건 원래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제 물 원 수준에서 문제를 좀 쉽게 내다는 편이니까 이 두 번째 물체가 보통은 정지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 여기 두 개가 없어지면 요 정도 이제 1차와 2차 연립 방정식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대입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급 내용을 추가를 하자면 원래 이 두 개의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은 이제 루틴한 방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학적인 내용 몰라도 돼요. 자, M1 한쪽으로 몰고 M2 한쪽으로 몰고 M1 한쪽으로 몰고 M2 한쪽으로 몰면은 밑에 있는 2차식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인수분해하고 나면은 위에 있는 1차식으로 좌우의 항이 딱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1차식이 하나 나오고 그 1차식을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푸는 방식이에요. 문자로만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원래 루틴한 방식인데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푸는 방법을 한 번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충돌 계수라는 물리량이에요. 얘는 이제 물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알고 풀면은 물원 이상의 배경제식으로 더 쉽게 푸는 거죠. 충돌 계수, 충돌이 이제 엘라스틱이니까 이 E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의 기본 정의가 가까워지는 근접하는 상대 속력분의 멀어지는 상대 속력, 요것이 1이 됐을 때가 에너지가 보존되는 완전 탕성 충돌이에요. 그래서 물원 수준에서는 어떻게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해요. 숫자로 예를 들게요. 조금 더 빠르게. 자, 얘네들이 부딪히고 나서 각각의 속력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운동량 보존만 쓰면은 이 녀석의 운동량 플러스 4, 이 녀석의 운동량 플러스 1 이꼴 이 녀석의 2kg짜리는 V1 프라임 플러스 1kg짜리는 V2 프라임. 운동량 보존식 하나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써야 되니까 2분의 1 생략하고 나서 M V제곱 M V제곱 M V제곱 M V제곱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차식과 2차식 이거 연립해서 푸는 그 수학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을 이건 에너지 보존식이고 얘네 둘을 연립하는 방식이 보통 루틴하게 푸는 방식이고, 만약에 이걸 알고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냐, 얘랑 얘를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상대 속도의 개념을 쓰면 돼요. 지금 얘네들이 근접하는 상대 속도가 몇이에요? 1입니다. 얘네 줄이 멀어지는 상대 속력은 얘가 분명히 더 빠를 거예요. 이 녀석의 나중 속도는 V2 프라임이 될 거고 이 녀석의 나중 속도는 V1 프라임이 되겠죠. 얘가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멀어질 테니까. 그래서 멀어지는 상대 속력은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연립하는 것보다 이것과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건 더 쉬워요. 왜? 1차식, 2차식 연립보다 1차식, 1차식 연립이 더 쉬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기만 하면은 여기에다가 쏙 혹은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함으로써 답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대 속력이 가까워지는 게 몇이었으니까 멀어지는 상대 속력이 몇이어야 돼 라는 거는 사실 배경 지식이 앞에 그 충분히 있어야 돼요. 상대 속력이 근접할 때랑 멀어질 때랑 같은 거를 우리가 충돌 계수가 1이라고 부르고, 충돌 계수가 1인 상황이 뭐냐면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너지 보존을 어느 순간에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녹화를 닫고 내가 이제 필요한 질문 있으면 더 해줄게. 그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 그것까지 내가 풀어서 보여줄게. 그거는 안 풀린다기보다는 이제 이거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거 보여서 근데 여기서 풀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 속도가 V로 다가왔기 때문에 얘가 같은 라지 V에다가 요 V만큼을 가진 채로 멀어진다. 맞아. 라고 해서 풀었는데 얘는 그냥 잡았다가 놔요. 충격량을 쓰면 질량이 1대2이기 때문에 그 2대1이 되는 거지. 네, 운동량 방법처럼 쓰면 2대1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분리시키는데 어쩌면 여기서 했던 것처럼 같은 속력에다가 얘가 0이니까 같은 속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of course not. 이게 다가올 때 이미 멈춰있을 때 소용없고 근접할 때랑 그래요. 아니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자, 질문은 이거예요. 케이스 1. 1번 공이 달리고 있다. 2번 공이 달리고 있다. 얘네들이 쿵 하고 부딪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게 명시가 된다면, 자, 이거 V1, 이거 V2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 거는 프라임 붙이고,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M1 V1 플러스 M2 V2 이꼴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이것은 이제 무조건 만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2분의 1 MV 제곱, 그거를 다 써가지고 연립해도 좋지만 우리가 충돌 계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 얘가 무조건 빨라요. 그래서 따라잡습니다. V1 빼기 V2 이꼴, 충돌 이후에는 얘가 무조건 더 빨라요. 왜냐면 멀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이렇게 놓고 쓸 수가 있고, 이게 정확하게는 에너지 보존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충돌 계수 2 이꼴 1이라는 식을 쓴 거야. 얘네 둘을 이제 연립하면은 똑같은 답을 얻게 돼요.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라는 표현이고 멀어지는 상대 속도라는 표현이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크기만 써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케이스 2. 자, 이게 헷갈린다고 지금 친구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 녀석의 질량이 m이고 여기 지금 용수철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2m이야. 그리고 맨 처음에 정지한 상태로 출발하나? 압축시키고 가만히 놔요. 오케이, 좋아요. 압축시키고 가만히 놓으면 이후에서는 속력의 B가 무조건 2대1이 돼야 되니까 이 V가 되고 여기는 V가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라서 이제 에너지 보존을 쓰면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속력 2V의 제곱,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2m 속력 V의 제곱. 두 개를 합친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 안에 들어있었던 에너지죠.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은 이미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죠. 이 전체 운동량은 0인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m 속력 2v,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질량 m 속력 v,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은 이제 원하는 다 뭐든지 다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혼동되는 질문이 이제 이건 거야.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랑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1, 이게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상대 속도가 없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이 상태가 되면 이제 3V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앞뒤가 똑같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에너지 보존이라고 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혼동이 되는 거죠. 자, 이 충돌계수 2 꼴 1, 2 나오는 요 근원이 사실은 좀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뭘 더 보여줘야 되냐면 내가 요거 연립할게요. 요거 연립하면은 M1 왼쪽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하는 동안에는 이 안에 지금 용수철이 있어 없어? 용수철이 없지, 그지? 이 안에다 용수철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 에너지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전후 과정이 전부 다 운동이 지금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에 압축되기 이전에 만약에 운동 에너지를 썼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 상대 속력이 3V라는 걸 이 안에 아마 만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 속력이 3V라는 걸. 왜냐면 용수철 압축했다가 뗐을 때 2V, V라고 벌어진다는 거는 애초에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앞선 상황에서 얘를 2V로 쏴주고 얘를 V로 쏴줘야 압축된 후 멈추죠.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앞에 M을 쏴줬고 여기 EM을 쏴줬어. 그러면 얘네들이 속력이 몇이어야만 딱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 당연히 여기가 2V고 V여야만 만들 수가 있어. 그럼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는 몇이야? 3V. 멀어지는 상대 속도는 몇이야? 3V가 되는 거지. 근데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가 3V를 만드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V고 얘가 0.5V면 이거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 3V 맞아. 그리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도 다 맞아. 근데 무슨 차이만 있냐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최대 압축됐을 때 이 녀석이 멈춰 있질 않아. 왜냐하면 이 전체 운동량은 오른쪽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대 압축을 했을 때 이미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중일 거야.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압축했다가 벌어지는 문제는 이 앞서서 압축하기 전에 달리는 상황이 있었을 거고 그때의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랑 이후에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똑같다라는 거는 여전히 만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는 상대 속도가 0인데 멀어지다 상대 속도가 0이어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너가 얘기한 것 중에서 상대 속도가 똑같으려면은 얘네 둘이 값이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얘네 둘이 값이 똑같다고 상대 속도가 0인 게 아니죠. 왜냐면 얘가 왼쪽으로 1m/s로 달리고 있고 얘가 오른쪽으로 1m/s로 달리고 있으면 우리 상대 속도 몇이라고 불러요? 서로 2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거는 만들 수가 없죠, 어차피.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물원 문제 중에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테이블 위에서 압축시켜 놓은 다음에 얘는 얘대로 뭐 마찰도 지나고 언덕도 올라가고 얘는 얘대로 마찰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고 언덕 내려오고 스프링이 압축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 최초에 출발할 때는 뭘 가지고 써야 되는 거냐? 여기 내가 써놓은 거.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벌어질 때는 질량비의 역수대로 속력값을 가지며 EV, V. 용수철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이 둘의 운동 에너지를 합치면 된다. 요걸 가지고 그냥 푸시면 돼요. 얘네 둘이 벌어질 때 상대 속력이 몇인지를 이 탄성 충돌 E = 1이라는 개념으로 얘는 타줄 수가 없어요. 정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용수철 통째로 충돌해도 저걸 써도 되는데 눌러놓은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상대 속도가 몇이라는 거? 눌러놓은 상태에서 눌러놓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이거는 상대 속도가 0인 케이스야. 상대 속도가 0이면 멀어지는 상대 속도도 0이다라고 이건 거기에다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충돌 계수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요. 보통은 공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처음에는 1번이 더 빠르다 보니까 V1 빼기 V2. 그 다음에 충돌 이후에는 2번 공이 더 빠르다 보니까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이게 정확한 충돌 계수의 정의고 충돌 계수의 값은 0보다 크고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상대 속도가 0으로 벌어진다는 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한 몸이 되는 거.
물원에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1이라는 거는 가까워지는 상대 속력과 멀어지는 상대 속력이 일치하고,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며, 이 사이 값을 가질 때는 에너지가 손실이 있는 케이스. 그래서 물원에서 등장하는 에너지가 보존한다는 말이 거의 없는 충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충돌 계수 2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의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얘를 적용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얘네 둘은 정지에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0 넣고 0 넣어야지 여기다 사용할 수가 없죠. 분모가 0이 되면은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쓰지 않죠. 이것보다 앞선 과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써도 돼요. 이보다 앞선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갖다 따라잡든 왼쪽으로 갖다 따라잡든 그 최초의 상대 속력 여기다가 쓰고, 용수철 압축하고 나서 벌어진 이후에 상대 속력 여기다가 쓰는 거, 그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누군가가 풀이를 할 때 얘네들이 가까워지는 상대 속력이 V였으니까 멀어지는 상대 속력도 V여야잖아 라는 이 말을 충분한 배경 지식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이걸 언제 사용할 수 있지? 라는 이제 그런 혼동이 생기는 거지. 자, 이 상대 속력 V를 쓰는 케이스를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 공이 V0로 달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쓸까? 숫자로 쓰자. 아니, 더 심플한 케이스로. 이거 V로 달리고 있고 2번 공은 정지 상태인 상황이에요. 얘네들이 쿵 하고 부딪히면 일단은 운동량 보존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에너지도 보존되는 충돌이야 라고 말을 해줬다면 이 녀석의 나중 속도는 V2', 이 녀석의 나중 속도는 V1'. 얘가 무조건 얘보다 V만큼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V 이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막상 문제를 풀 때는 나는 1번 공이 X로 달린다고 해야지? 좋아. 그럼 2번 공은 X보다 V만큼 빠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질량이 안 좋아진 상태라서 충돌 이후에 1번 공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속력의 개념을 쓰는 것보다 그냥 속도의 개념을 쓰는 게 무조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3m/s로 달리고 있는 중2였다면 1번 공과 2번 공의 충돌 이후에 가능한 케이스는 뭐냐면, 얘는 일단 무조건 느려지겠죠. 얘가 플러스 2로 달리면은 얘는 플러스 5로 달려야 돼요. 그래야 상대 속도가 3으로 멀어지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만약에 플러스 1이면 얘는 플러스 4면 되고, 얘가 만약에 충돌 후에 정지해 버렸으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 3이면 돼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값을 택할 건지는 이 1, 2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시간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1번 공이 질량이 작고 2번 공이 질량이 크면 보통은 충돌 이후에 1번 공은 뒤로 갑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속력을 갖게 됐으면 2번 공은 몇을 갖게 되면 돼요? 플러스 1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상대에서 또 3으로 멀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를 갖게 되면은 이 녀석은 플러스 1이면 돼요. 만약에 이 녀석이 3으로 다가가서 정지해 있는 거에 꽝 부딪혔어.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되면 이 녀석은 값이 몇이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M1과 M2가 질량이 같은 케이스가 딱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식을 연립하면, 에너지 보존식, 운동량 보존식을 연립하는 행위와 운동량 보존과 충돌 계수 이꼴 1이하를 연립하는 행위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써놓은 거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계수가 1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일단 다 나열을 한 거고, 얘네들이 또 플러스 운동량도 보존을 해야 돼요. 운동량 보존식은 이제 이 질량에 의존하게 될 텐데, 질량이 같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부딪히고 나서 느려지기만 하고 얘 여전히 보내는 이 케이스가, 이 위에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M1이 M2보다 질량이 클 때 이런 케이스를 만들게 되고요. 1번 공이 가서 부딪히고 나서 1번 공은 왼쪽으로 가고 2번 공은 오른쪽으로 가는 이 케이스가 1번 공이 질량이 더 작을 때 그래요. 극단적으로 이제 2번 공은 충돌하고도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무거워서 그래요. 아주 무거워서. 너무너무 무겁다 못하 심지어 벽이 돼버린 거지. 만약에 2번 공이 벽이었으면은 운동량 보존이 되려면 이거 플러스 3 들어가면 다시 왼쪽으로 3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도 보존이 되죠. 2분의 1 m v제곱, 왼쪽으로 나오는 2분의 1 m v제곱,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이 마지막 케이스가 뭐냐면 M1보다 M2가 너무 큰 케이스가 돼요. 지금 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얘는 사실 물 1을 넘어선 거예요. 물 1의 원래 이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을 첨언을 해주면 혹은 이 사이에다 용수철을 넣으면 에너지가 보존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항상 쓰는 운동량 보존에다가 추가적으로 에너지 보존식도 써서 풀어라 라는 게 물원의 의도예요.